이런 김치 냄새 나는 음식 다시는 여기 가져오지 마세요. 면회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78살 조합은 할머니는 손에 들려있던 보온 가방을 꼭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새벽 4시부터 싸온 김밥은 고작 그 말 한마디에 의해 손에서 떨어졌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부모가 이 모양이니 자식도 뻔하겠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중이가 김밥을 발로 짓밟으며 내뱉은 그 말. 조합은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싼 김밥이 그렇게 발끝에서 짓밟혀 흩어지는 모습만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누군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들은 후에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단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손이 가실 거라 자신합니다. 이야기는 인천 부평의 한 허름한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4시 길가 평상 위에 김한장을 펼친 조합은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김밥 장사를 나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소고기는 듬뿍 넣어야지. 우리 태연이가 소고기 좋아하잖아. 할머니는 눈을 꾹 감으며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딱 5줄만. 그리고 참치 김밥도 3줄.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깍두기까지 도시락통에 정갈이 담았습니다. 아들처럼 키운 손자 김태연. 강원도 양구부대에 복무 중인 태연이는 일주일 전 전화를 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때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합우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태연이는 어린 시절부터 조합운이 키웠습니다. 젊은 시절 이혼한 아들 김도연은 군인이 되어 전국을 전전했고 어린 태연은 늘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손자가 했던 한마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어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조합운의 눈시울은 젖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단단히 무장을 한 조합우는 작은 봉투에 현금 50만 원을 챙겼습니다. 김밥 장사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혹시 손자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누비 저고리에 정갈한 바지.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보온 가방을 들고 인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조합우는 단 한 번도 태연의 군부대에 면회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반대로도 규정이라는 벽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양구. 조합우는 마을버스를 타고 부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부대 정문 앞 커다란 철문과 경계병들의 눈빛은 생각보다 위압적이었지만 손자 생각에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조합운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잠시 후 면회실. 그리고 나타난 중이 하나. 이름표에는 이상혁. 계급은 중위.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말투는 무례했습니다. 이곳이 어디라고 막 찾아오십니까? 보호자도 없이. 조합우는 김밥을 꺼내 보여주려다 이상혁 중위가 내뱉은 말에 움찔했습니다. 음식물 반입, 엄격히 금지입니다. 규정도 모르고 오셨어요? 그게 몰랐어요. 그럼 이것만이라도.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혁이 김밥을 확 낚아채더니 보온 가방에서 꺼내어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런 김치 냄새 나는 음식, 다시는 여기 가져오지 마세요. 김밥은 바닥에 퍼졌고
알록달록한 속 재료들이 흩어졌습니다. 조합원은 그 앞에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장면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한쪽 조용히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이병 장민수가 그 모든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김밥이 짓밟히는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몰래 눈을 돌려 조합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선 채 아무 말도 못하는 할머니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걸 새벽부터 정성껏 싸우셨을 텐데. 민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영생활관.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운데 이상혁 중위의 막말과 행동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야, 오늘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 들었냐? 그 중이 할머니한테 김밥 던졌대. 진짜야? 내무반 청소하던 민수가 봤다잖아. 김밥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더라. 미친 거 아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뭐라고? 침대에 누워있던 김태현 병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깐만 김밥? 할머니? 모두가 말문을 멈췄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 머리 하얗고 누비 저고리 입으신 분이었어? 맞아. 인상 되게 선하시고 나이 좀 있으셔 보이셨는데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우리 할머니야. 태연은 숨을 몰아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지금 당장. 그제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면회실 청소 담당이라 옆에서 다 봤어요. 그 중이가 할머니한테 무례하게 굴더니 보온 가방 빼앗아서 김밥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발로 밟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태연은 무릎이 꺾일 듯 휘청였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어릴 적 고열로 아팠던 날 밤새 간호해 주시던 할머니의 얼굴.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시며 웃어주시던 모습. 용돈이 없어 풀이 죽은 자신에게 몰래 3,000원을 쥐어주시던 손. 그 모든 순간이 뇌리를 스쳤고 동시에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 인간 지금 어딨어? 태연아, 진정해. 지금 내 얼굴 완전 살벌해. 진정? 어떻게 진정하냐? 우리 할머니가 그걸 당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데. 태연은 눈물을 꾹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선 군인일 수 없을 것 같아. 생활관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 참모총장님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로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야. 아무리 규정이 있어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누구 하나 크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에는 같은 생각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대 익명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실에서 할머니에게 김밥을 던지고 밟은 중이를 고발합니다. 그날 저는 바로 옆에서 모든 걸 봤습니다. 아무리 규정이 있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글은 곧 부대 전체로 퍼졌고 조용히 숨죽이며 지켜보던 병사들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 글을 우연히 보게 된 한장교. 그는 그 글을 읽자마자 숨을 죽였고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우 참모총장, 서울 국방부 참모총장실, 새벽 5시. 이정우 대장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출근. 그리고 그의 앞에는
강원도 양구의 모 부대에서 보고된 이상 징후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대 내 병사 게시판을 통한 비위 고발 빈도 증가, 면회실에서의 장교 행동 관련 다수 고발. 그 보고서를 천천히 훑어보던 이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부대 어디라고? 강원도 육사단 13중대입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답하자 이정우는 시선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육사단?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어머니와의 통화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우야, 태연이 면회 한번 가볼까 하는데 부대가 어디랬더라. 어머니, 군부대는 아무 때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도 바쁘고 그냥 전화 자주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땐 무심히 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 문득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김태현 병사, 이 부대에 있지? 부관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현 병사, 예하부대 2소대 소속입니다. 그 순간 이정우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직접 간다. 오늘 중으로 준비해. 참모총장님 직접 방문이십니까? 지휘관 기각 문제다. 지금은 장군이 아니라 군 전체 책임자로서 확인해야 할 일이다. 이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강원도 육사단. 이상혁 중위는 부대 간부 회의에서 호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참모총장님이 직접 부대 점검 나오신답니다. 뭐, 참모총장님이요? 이상혁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애써 태어난 척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정기 점검 아니겠어요. 무슨 일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면회실. 바닥에 흩어진 김밥, 눈시울 붉힌 노인의 모습, 그리고 무심코 던졌던 그 막말. 부모가 그 꼴이니 자식도 뻔하지. 자신은 그저 규정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안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일 때문은 아니겠지? 이상혁은 조용히 중얼이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서울에서는 참모총장이 직접 헬기에 오르고 있었고 부대 전 병사에게 집합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이제 조합은 할머니의 눈물이 군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 강원도 육사단 훈련장 옆 헬기 착륙장에 군용 헬기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내려앉았습니다. 병사들이 숨죽이며 바라보는 가운데 정장을 입은 이정우 참모총장이 천천히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날선 눈빛과 굳은 표정, 그리고 정적 속에서 퍼지는 단호한 발걸음. 모두가 이 사태가 단순한 정기 점검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대대장 이하전 장병 집합 완료되었습니다. 김대현 중령이 격려하며 외치자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사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병사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을 향해 멈췄습니다. 김태현, 자신의 손자. 이정우는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면회실 담당 장교는 누구인가? 잠시의 정적. 이상혁 중위입니다. 호출받은 이상혁 중위는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면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정우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김태현 병사의 면회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 그게 음식물 반입을 시도해서 규정에 따라 제지했습니다. 그 방식이 음식물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는 것이었나?
웅성거리던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상혁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치를 싸왔다고 노숙자 같다고 말한 것도 규정이었나? 아닙니다. 부모가 그 모양이니 자식도 뻔하다고 말한 건 규정에 있는가?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순간적으로 그 순간 이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면회객이 누군지 아는가? 이상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연 병사의 할머니시라고. 그렇다. 그리고 그분은 내 어머니다.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눈이 이상혁에게 쏠렸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은 보고와 병사들의 증언, 그리고 게시판 글까지 다 확인했다. 영상도 확보되어 있다. 이정우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 장병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이상혁 중위, 지금 이 자리에서 면직을 명한다. 당장 조치하라. 네, 참모총장님. 이상혁이 비틀거리며 경례를 하자 병사들 사이에서 한 줄기 숨죽인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정우는 병사들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이곳에 온다는 건 사랑을 들고 오는 것이다. 군의 규율은 지켜야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는 있어야 한다. 말을 마친 이정우의 시선이 조용히 김태연에게 향했습니다. 김병사. 네, 참모총장님.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 나중에 들었겠지. 내가 참은 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세였다. 김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이어 김대현 중령의 구령과 함께 집합이 해산됐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 전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동시에 어떤 존경이 떠올랐고 누구보다 조합은 할머니의 김밥이 부대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부대의 집합이 해산된 후 김태연은 묵묵히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오는 동료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태연아, 정말 고생했다. 네 할머니 진짜 대단하셔. 그날 나도 면회실 옆에 있었거든. 솔직히 나 같아도 눈물 났을 거야. 형, 참모총장님이 진짜 삼촌이셨어요? 김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한두 번 뵀어요. 하지만 항상 바쁘셨고 군인으로서 감정을 잘 안 드러내시는 분이었죠. 그래도 오늘은 완전히 달라 보이던데? 그래. 오늘은 삼촌 같았어. 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태연이에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답. 태연아, 괜찮니?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할머니가 괜히 갔던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다 바뀌었어요. 삼촌도 부대도. 삼촌? 참모총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조아분의 숨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 정우가 왔구나.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삼촌이 할머니 얘기하시는데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시더라고요. 태연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때 면회 오시면 이번엔 꼭 웃으면서 같이 김밥 먹어요. 그땐 제가 직접 모실게요. 조아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슬픔도 미안함도 그리고 기쁨도 다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육사단 게시판에는 또 다른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태현 병사의 할머니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보지 못한 그 장면, 이제는 함께 기억하며 부끄러워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하나가 부대를 바꿨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냐, 김밥이 아니라 사랑이지. 며칠 뒤 서울 국방부 민원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문의와 제보들 사이로 한 통의 익명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강원도 육사단에서 할머니에게 폭언과 모욕을 한 장교가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병사들은 울고 있었고 할머니는 김밥을 품에 안은 채 쫓겨났습니다. 군인의 자격이 없는 그 장교의 행태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흔한 제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후 국방부 게시판에 또 다른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면회객에게 김치 냄새 난다며 음식을 던진 장교. 부모가 그 모양이면 자식도 뻔하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SNS를 통해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흰 저고리를 입은 노년의 여인이 보온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면회실로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김밥 도시락을 장교가 빼앗아 바닥에 던집니다. 김밥이 터지며 속이 흩어지고 장교는 그것을 무심히 발로 짓밟습니다. 노숙자 같은 사람이 면회 오면 부대 이미지 깎인다니까요. 영상의 마지막에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여인의 굳은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순식간에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이건 아니지. 진짜 아니다. 저 김밥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 보인다. 진짜 눈물 난다. 내 할머니가 저랬다고 생각해봐라. 사람이냐 저게. 국방부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야 했습니다. 면회객에 대한 예우를 지키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장교는 현재 보직 해임 및 징계 절차 중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성 언론까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김밥 할머니 사건, 군 내부 인권의식에 민낯 드러내. 참모총장의 어머니가 당한 일 병영 문화 전환의 계기 될까?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모욕당한 노인이 육군 참모총장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욕을 지켜본 병사가 다름 아닌 그의 손자였다는 것도.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평과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줄의 공식 성명으로 정리했습니다. 군은 국민의 자식이 있는 곳이며 국민의 어버이를 맞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모총장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과연 같은 조치가 이뤄졌을까요? 이건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모 세대에 대한 예우 문제입니다. 병사들은 왜 실명으로 말하지 못했을까요? 군 내 내부 고발 시스템의 허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각종 토론 프로그램과 뉴스, 시사 라디오에서 김밥 할머니 사건은 하루도 빠짐없이 다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부대 면회실 CCTV 영상, 3개월 이상 보관 의무화 면회객 대상 응대 교육, 전간부 정기 이수, 필수화, 장병인권 및 병영문화 개선 전담 TF 구성. 하지만 그 모든 공식 대응보다도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인 건 이정우 대장의 진심이 담긴 한 연설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이정우는 정복을 갖춰 입은 채 국회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며칠 전 제 어머니가 면회를 가셨다가 겪은 일을 통해 저 또한 군의 한계와 폐쇄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 장의 김밥에 담긴 사랑을 짓밟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 아들을 지키는 군이 아닙니다. 면회객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고 몇몇 위원들의 눈가엔 먹먹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SNS에는 이정우의 연설 영상이 퍼졌고 해시태그 김밥할머니, 해시태그 참모 총장이 사과, 해시태그 우리 어머니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할머니가 사는 인천의 한 골목. 그날 이후 할머니의 김밥 가게 앞에는 작은 꽃다발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사랑이 담긴 김밥, 이제는 지켜드릴게요. 가게 앞을 지나던 동네 초등학생이 손에 편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김밥은 못 먹어봤지만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조아부는 아이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웃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현은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에 들어서자마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신 김태현 병사, 발신 조아분. 정갈하게 접힌 봉투. 글씨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눌러쓴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우리 태연이에게 며칠 전 통화하고 나서도 계속 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구나. 내가 그렇게 단단해진 걸 보니 할미는 그저 고맙고 또 미안하다. 할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란 걸 늘 알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걸 말로 잘 못 전했네. 참모 총장님이 내 삼촌이라는 것도 난 몰랐단다. 하지만 삼촌이 너를 그렇게 바라보는 눈빛을 TV에서 보고 알게 됐지. 가족이란 건 참 신기한 거구나. 따로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늘 붙어 있는 거니까. 내가 면회를 못 나와도 괜찮다. 내 마음은 벌써 와 있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한테 김밥 싸들고 가는 대신 너 나가서 뭐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라. 다만 하나만 약속해줘. 꼭 다치지 말고 몸 건강히 제대하기. 그것만 해주면 할미는 더 바랄 게 없다. 사랑한다. 우리 태연이. 늘 내 편인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태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정우 참모총장은 퇴근길 승용차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휴대폰 앨범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태연이 조아분의 품에 안겨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을 바라보며 이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그리고 운전석 옆에 앉아있던 비서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인천으로 좀 들릅시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부터 챙기겠다. 주말 오후 인천 부평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 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육군 참모총장 이정우. 차 안에는 조그마한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직접 준비한 과일과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손수 적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랜 세월 발길을 끊었던 어머니의 집. 허름한 철 대문 앞에 다다르자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정우예요. 순간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조심스레 열린 문 사이로 조합은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앞치마를 두른 채로. 무슨 일이냐? 차가운 말투였지만 눈가에는 떨림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조합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못하러 서 있냐? 들어오너라. 작은 거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브라운관 TV, 그리고 선반 위엔 김태연의 중학교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종이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시라고 작은 거지만 준비했습니다. 군에서 이런 거 갖다 주면 규정 위반 아냐? 장난 섞인 말에 이정우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군인이 아니라 아들로 왔습니다. 조합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조합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TV에서 내 연설 봤다. 태연이한테 편지도 썼다더라. 네. 이제라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못한 군인은 국가도 제대로 못 지킨다. 그 말이 맞더구나. 이정우는 조심스럽게 묻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김밥 아직도 싸세요? 요즘은 애들이 자꾸 찾아와서 말이지. 그냥 몇 줄 더 말아 나눠줄 뿐이다. 저도 먹어볼 수 있을까요? 조합은 빙긋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있다 가거라. 내일 새벽에 김밥 말 거니까. 이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조그마한 부엌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이정우는 무채 썰기와 단무지 자르기를 조심스럽게 도왔고 조합은 그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다 컸네. 정우야, 태연이 닮았구나. 다음 날 새벽 조합은의 부엌에서는 다시 김밥 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달걀 지단을 붙이고 무채를 살짝 볶으며 참기름 냄새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정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무채를 썰며 옆에서 손발을 맞췄습니다. 예전에 말이야, 내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새벽마다 김밥 말았지. 조합은의 말에 이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그땐 김밥 안에 소시지 하나 들어있다고 엄청 좋아했죠. 그래. 그걸 먹고 내가 얼마나 신났던지. 그 작은 손으로 김밥 반을 들고 말이야.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완성된 김밥이 도시락에 정갈하게 담겼습니다. 이거 태연이 제대 날에 싸주러 갈 거다. 내가 데려가라. 직접 안 가세요? 이번엔 내가 앞장서야지. 삼촌으로서 그 아이 제일 먼저 맞이해줘야지 않겠니? 이정우는 도시락을 품에 안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며칠 후 육사단 정문 앞 김태연의 저녁식이 끝난 후 병사들이 하나둘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제복 위에 코트를 걸친 남성이 태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정우였습니다. 김태연 병사, 저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삼촌. 태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이정우는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내 저녁 기념으로 싸신 김밥이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받아 안고 뚜껑을 열어 한 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냄새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네요. 그래. 이건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첫날을 위한 응원이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서 함께 김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태연은 문득 중학교 운동장에서 조아분이 손 흔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엔 늘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태연은 항상 그 품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삼촌, 응?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이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린 원래 가족이었다. 김태연의 저녁 이후 인천 부평의 작은 골목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김밥 가게 화분김밥은 입소문을 타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 할머니 김밥집 맞죠?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참모 총장 어머니셨다면서요. 가게 안은 아침부터 손님들로 붐볐고 조합원은 손놀림 바쁘게 김밥을 말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맛있게 드셔요. 그 옆에는 김태연도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형, 오늘 재료 더 사와야 할 것 같아요. 점심 전에 김 다 떨어지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다녀올게. 할머니,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이제는 병사가 아닌 손자로서 그는 조아분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우도 조용히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정우 왔냐? 오늘따라 얼굴이 더 수척해졌구나. 군대 그만두고 나면 저도 여기서 김밥 좀 말까요? 조아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지만 않으면 좋다. 이정우는 앞치마를 벗고 있는 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 가게를 계속 지키게 될 줄은 몰랐지만 잘 어울린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삼촌. 김밥 하나로 바뀌는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조아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김밥 하나에 담긴 정성,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지.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세 사람은 함께 작은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조아분이 따뜻한 국을 끓이고 이정우는 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 옆에 자주 오겠습니다. 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제 어디 안 가요.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조아분은 그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너무 멀리 갔다 왔구나. 그래도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밤, 작은 김밥 가게 안에는 따뜻한 밥 냄새와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몇 달 후, 인천시청 대강당. 병영문화 개선 사례 발표회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렸고, 그 무대 위에는 뜻밖의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아분 할머니였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레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화분김밥의 주인장이신 조아분 여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군 면회실에서 겪은 일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직접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조아분이 천천히 연단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손자 태연이 대신 출력해준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연 병사의 할머니입니다. 지금은 김밥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뉴스에서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조아분은 객석을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그냥 손자 얼굴 한번 보려고 김밥을 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밥이 짓밟히고 제 마음도 같이 짓밟혔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도 몰랐던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말에 청중은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서러운 날이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많은 편지를 받았고 군도 변했고 제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을 마친 조합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단 아래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장 한쪽 이정우와 태연이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멋있죠? 태연이 말하자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네. 행사가 끝난 뒤 한 기자가 조합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활동 계속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조합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김밥을 계속 쌀 겁니다. 필요한 분들께 마음을 담아서요. 그 말이 퍼지자 SNS에서는 다시 해시태그 화분김밥, 해시태그 마음으로 싼 김밥, 해시태그 국민할머니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조합원의 김밥 가게 화분김밥에는 한 통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방송국 PD. 내용물은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서와 함께 촬영 스케줄이 적힌 자료였습니다. 제목 김밥 한 줄에 기적 방송사 KCN 다큐 스페셜. 할머니, 이거 진짜 찍으시게요? 태연이 묻자 조합우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얘기를 또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태연아, 이 얘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해야겠지. 며칠 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서 김밥을 말고 있는 조합원의 손, 재료를 고르는 태연의 뒷모습, 그리고 조용히 물컵을 닦는 이정우의 모습까지. 카메라는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세 사람의 일상을 담아냈습니다. 촬영 막바지 PD가 조합원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조합원은 김밥 한 줄을 자르던 손을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고 평범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싼 김밥 한 줄이 그 사람을 지키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장면은 방송 마지막을 장식하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방송 이후 조합원에게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김밥 보고 울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군대 면회 가셨다가 상처받으신 적 있어요. 위로받고 갑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이정우는 조용히 그 반응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얘기 책으로 남겨보자. 책이요? 그래. 군인으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우리가 겪은 이 일들을 누군가 읽고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말이야. 그 말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의 김밥처럼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시내 대형 서점 신간 코너. 화분김밥. 사랑으로 싼 김밥 한 줄이라는 제목의 책이 조용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조합원이 김밥을 자르며 미소 짓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작은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출간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서점과 SNS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책 정말 울컥하네요. 엄마 생각났어요. 군 생활 힘들었던 시절,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됩니다. 그때 영상 기억나요?
김밥 짓밟히던 장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출간 2주 만에 초판이 완판되었고 한적한 서점에서 작게 열었던 북토크는 생각보다 많은 인파로 입장 제한이 걸렸습니다. 무대에 오른 조합은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절 작가라고 부르시는데 전 그냥 김밥 장사꾼입니다. 객석에선 웃음과 박수가 동시에 터졌고 조합은 마이크를 쥔 채 이어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며 김밥 한 줄 싸보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북토크가 끝난 뒤 이정우와 태연은 행사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오늘 어땠어요? 이정우는 무대 끝자락에서 잠시 객석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고맙다. 우리 이야기지만 이제는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위로받은 거야. 많은 사람들 덕분에. 그날 밤 조아부는 가게로 돌아와 텅 빈 매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메모지를 꺼내어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사랑은 김밥처럼 보이지 않지만 속에 가득 들어 있어야 한다. 그 문장은 이후 화분김밥 개정판의 마지막 장에 실리게 됩니다. 그해 겨울, 강원도 6사단 부대 강당. 눈 덮인 훈련장 너머로 병사들이 삼삼오오 들어서고 무대 한가운데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면회문화 개선 특별 강연. 조합은 여사 초청. 강당 안은 정적 속에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곧 조합은이 조용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군복도 아니고 정장도 아닌 따뜻한 누비 저고리 차림. 그녀의 손엔 손수 쓴 강연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어떤 병사의 할머니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웃음이 터졌고 조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참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지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녀는 김밥을 쌌던 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날 이후의 변화들을 차분히 풀어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상처도 받았지만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웃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 지금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원고에서 눈을 떼고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부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부모님이, 할머니가, 친구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 강연은 그 어떤 훈시보다 조용하고 깊게 병사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정우는 행사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태연은 안내 스태프로 땀을 흘리며 강당 뒤를 오갔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화분김밥 가게 입구에는 작은 팻말 하나가 붙었습니다. 오늘 김밥은 쉽니다. 장병들께 인사드리러 다녀옵니다. 조합부는 여전히 김밥을 싸고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합은 할머니와 태연이 그리고 이정우 대장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